끝 먼저 봅시다. 자, 작가가 나이덕인데, 자, 나이덕은 거의 자동으로 떠올려 주시면 돼요. 자, 나이덕의 밑줄. 자, 나이덕은 본인이 실제로 했던 경험을 통해 자, 무언가 깨달음을 전달하는. 자, 경험과 깨달음을 보면 수필에 가까운 주제의식을 많이 가지는데, 실제로 그래서 이제 나이덕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필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경험과 깨달음을 위주로 자, 모든 나이덕의 작품은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제목인 땅끝은 어떤 작가의 경험이랑 관련이 좀 있냐면 이 땅끝이 해남에 실제로 있는 자, 전라남도 해남에 땅끝 마을이 있어요. 자, 이 땅끝 마을을 자, 방문했던 것이 자, 작가의 경험이었다고. 자, 그래서 이 해남 땅끝 마을을 방문하고 나서 나이덕이 뭘 느꼈는지, 자, 그걸 우리가 중심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거 이전에 우리가 이제 땅끝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미도 보면은 땅의 맨 끝, 끄트머리라고 해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뭐 위태로움이라든지, 자, 위험함, 요런 느낌을 또 받을 수도 있단 말이야. 자, 요런 이미지도 시 속에 잘 형상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10쪽에 자, 바로 본문을 볼 거예요. 오늘 시는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자, 한 4개 연 정도로 이루어진 시로 보이는데, 자, 먼저 볼까? 자, 산 너머 고운 노을을 보려고 그네를 힘차게 차고 올라 발을 굴렀대요. 자, 화자는 산 너머 있는 이제 노을을 보기 위해서 자, 그네를 자, 힘껏 발로 찼다. 자, 그러면은 산이 있고, 자, 산 너머에 노을이 지고 있는 걸 이제 보기 위해서 자, 이 화자가 그네를 이렇게 타고 있는데 자, 힘차게 발을 굴러서 위로 올라가서 본다라고 합니다. 자, 아무래도 여기 있는 것보다는 자, 위쪽에 있을 때 노을이 자, 져가는 모습을 훨씬 더 잘 볼 수 있을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 노을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자, 아직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노을은 화자가 그네를 타고 위로 올라가서 보려고 하는 자, 일종의 지향의 대상이라고 할까? 자, 화자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이래. 자, 그리고 이제 그 수식 어구도 놓치면 안 되는 게, 자, 이게 지향이 아니라 또 지향인 게, 자, 그 앞에 보면 고운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자, 예쁘다란 말이에요. 요런 수식 어구는 보통 자, 부정적인 대상보다는 긍정적인 대상으로서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고운 노을을 보려 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화자가 노을을 보고 싶어 한다. 자, 요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그 밑에 삼행을 보면 노을은 끝내 어둠에게 잡아먹혔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노을이 어둠에게 잡아먹혔지 라고 하는 친구는 자, 노을을 보려고 위로 올라갔는데 노을은 아래로 내려가 숨어버렸다니까. 자, 이 노을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 저녁에서부터 자, 밤이 되었다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돼요. 자, 이 밤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어둠에 잡아먹혔지라고 하는 자, 생동감 있는 표현으로 자,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요 시를 보면은 이따가 194의 열차에서도 한번 볼 수 있는데 자, 끝부분에 어미를 계속해서 뭐뭐했지 자, 요런 친구를 반복을 해요. 자, 이걸 단순히 우리가 반복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 조금 더 고급지게 표현해보자. 자, 문장의 가장 마지막, 서술의 가장 마지막은 어미가 붙어요. 자, 이 어미 부분을, 자, 즉, 끝부분을 반복시키는 운율의 형성 방식을 우리는, 자, 가군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자, 비교 대상이 여러 개 있습니다. 자, 두운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 요운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 자, 가군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자, 이걸 사람의 모습으로 형상화를 좀 해보면, 자, 사람이 이렇게 있어. 자, 두는 머리라기 때문에, 자, 맨 위. 자, 시로 따지면은, 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 나가기 때문에, 자, 이 사람이 누워있다고 생각하면, 자, 여기는 가장 시의 앞부분을 반복을 한다. 자, 그리고 요운이라고 하는 말의 요가 허리자거든. 자, 그래서 이 허리 부분은, 자, 이 작중, 자, 중간 부분을 반복을 한다. 그리고 가군할 때 이 각이 다리라는 뜻이야. 그래서 다리 부분인 가장 마지막 부분을 반복시킬 때 우리는 가군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자, 이런 어미는 문장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가군법에 의한 운율 형성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런 것도 자, 한번 찾아보신 다음에 자, 그다음 네 번째 행을 가면 나를 태우고 날아가던 그네줄이 오랫동안 삐걱삐걱 떨고 있었대. 자, 여기서 처음으로
자, 나라고 하는 시적 화자 표현이 직접 제시되어 있죠. 자, 근데 나를 태우고 날아가던 그네줄이, 자, 아까 내가 타고 있던 이 그네의 줄 있죠. 자, 이것이 삐걱삐걱 소리를 내면서 떨고 있었대. 자, 여기서 나를 태우고 날아가던 자, 그네줄이 자, 삐걱삐걱이라고 하는 말의 동그라미. 자, 이 친구는 우리가 소리를 흉내낸 일종의 자, 의성어 자, 또는 음성상징어라고 하는데, 자, 시 작중 상황을 우리가 효과적이고 이제 생동감 있게 표현을 한대. 그러면은 삐걱삐걱 뒤에 있는 자, 떨고 있었어라고 하는 친구. 자, 보세요. 자, 지금 내가 노를 보려다가 보지 못한 요 상황. 자, 그닥 좋은 상황은 아닌데, 자, 그 상황에서 내가 어둠 때문에 두렵다 하는 걸 자, 내 정서를 간접 제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 왜냐면 자,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자, 지금 표면적으로는 그네줄이라고 나온단 말이야. 자, 근데 그네줄이 떨고 있었어라고 하는 건 자, 일종의 그네줄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고 하는 의인화된 표현으로도 보지만, 자, 내가 떨고 있다라고 하는 걸 간접 제시하는, 즉 그네줄과 내 정서가 일치되는, 자, 요걸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감정이입이라고 잡겠죠. 자, 그래서 현재 이제 노을을 보지 못하고 자, 어둠에 빠져 있는 자, 본인의 처지를 자, 굉장히 부정적으로 느낍니다. 자, 이거 감정이입을 통해 드러내고 있고요. 자, 그다음 밑으로 자, 어릴 때는 나비를 쫓듯 아름다움을 취해 자, 땅끝을 찾아갔다라고 합니다. 자, 나비를 쫓듯이니까 이제 우리가 비유적인 표현이고 실제로 나비를 쫓았다는 소리는 아니고, 자, 아름다움에 취해 땅끝을 찾아갔대. 그럼 여기 땅끝에 네모 한번 칩니다. 자, 요 땅끝이 아까 말했던 해남의 땅끝 마을이기도 한데, 자, 중의적인 의미로 볼 거야. 자, 요 시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중의법이거든. 자, 처음에 자, 해남 지역의 땅끝 마을을 뜻할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자, 땅끝으로 갔다라고 하는 자, 위기 상황을 드러내기도 해요. 자, 근데 지금까지는 아름다움을 쫓아서 땅끝으로 갔기 때문에 이 땅끝은 자, 나비가 있는, 자, 그리고 내가 보려던 노을 같은 것들이 있는 자, 희망과 자, 이상의 세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후술하겠지만은 땅끝이 희망이나 이상인데, 자, 왜 위기라는 의미도 되죠? 자, 요 둘은 모순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요 부분에서 자, 우리는 역설적인 표현도 자,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요 시는. 자, 일단 위기이기도 하면서 희망이 되는 곳이기도 하대. 자, 봅시다. 자, 아름다움에 취해 땅끝을 찾아갔지. 자, 그건 아마도 끝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자, 그러나 살면서 몇 번은 땅끝에 서게도 되지. 자, 이 그러나 앞에 보면은 아마도 이건 끝이 아닐 거야 라고 하는 말은 자, 지금 현재 희망이나 이상을 말하는 부분인데, 자, 그 뒤에 자, 그러나 라고 하는 접속 표현 보이죠? 자, 여기 별표. 자, 우리가 시에서 그러나라고 하는 또는 그런데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자, 시상이라고 해서 자, 요걸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라고 합니다. 자, 이 시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반대로 전환이 된다라고 할 때 그러나라고 하는 표지를 써요. 자, 그러면 방금 제가 앞에서 자, 요 땅끝을 찾아가는 곳까지는 뭐 아름다움이라고 수식이 돼 있기도 하니까 자, 희망이나 이상을 말하는 거라 그랬지. 자, 그러면 자, 그러나를 사이에 두고 희망이 앞에 있으면 자, 시상이 전환되면 그 이후에는 자, 무언가 절망적인 상황이 나올 것이라고 우리는 예측하면서 시를 읽을 수 있다고. 자, 진짜 그런지 볼까요? 자, 그러나 살면서 몇 번은 땅끝에 서게도 되지. 자, 그러니까 여기 땅끝 있죠. 여기 땅끝은 세모 한번 쳐볼까? 자, 그럼 위에 아름다움에 취해 땅끝을 찾아갔지. 자, 여기는 자, 해남 지역이면서 희망과 이상을 드러내는 의미로서의 땅끝이라면, 자, 그러나 뒤에 나온 땅끝은 위기의 의미로서의 땅끝이다. 이렇게 보면 되지. 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자, 그래서 이제 땅끝에 서게도 되지. 자,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에서. 자, 전라남도 해남이 이제 바닷가 지역이죠. 바닷가 지역이니까 파도가 이렇게 쫙 하고 치기도 할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 자, 끝 부분에서 이렇게 뒷걸음질 치면서 말이야. 자, 파도가 쫙 하고 이제 뻗어오를 때 내가 뒷걸음질 치는 건 자, 뭐 때문이겠어? 이 파도에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또는 파도가
두렵기 때문에. 자, 아까 그넷줄이 떨고 있었어라고 하는 두려움은 여기서도 이어지는 겁니다. 자,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런 땅끝 위기 상황에서. 자, 그리고 3년으로 넘어가면 살기 위해서는 이제 뒷걸음질만이 허락된 것이라고. 자,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곳. 자, 이런 극한 상황이 이어집니다. 자, 그런 걸 찾아 나선 것도 아니었지만, 자, 마지막. 자, 끝내 발디디며 서 있는 땅의 끝. 자, 그런데가 다시 나왔죠. 자, 그러면은 절망적 상황이 첫 번째 그러나 뒤에서 나왔다면, 자, 두 번째, 자, 이번에 그런데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나랑 그런데는 둘 다 시상 전환의 표지야. 그러면은 아까 절망, 희망에서 절망으로 바뀌었다면, 자, 두 번째 그런데 뒤에서는 다시, 자, 희망적인 상황이 묘사가 돼야 돼요. 자, 이게 시의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이 시는 희망을 말하는 시가 되는 거라고. 자, 그래서 그런데 이상하기도 하지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이 밑줄 치고 별표. 자, 아까 말했던 모순, 역설이 이 부분에 집약돼서 표현이 됩니다. 자, 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위태로움 속에. 자, 위태로움 속에. 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이. 자, 잘 봐. 자, 요 부분에 위태로움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땅 끝에서 봤을 수 있는 의미였고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도 자, 땅 끝에서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 의미였지. 자, 그러니까 땅 끝이라고 하는 중의적인 의미에서 모두 볼 수 있는 걸 하나의 구절 안에 넣어 놓다 보니까 자, 위태로운 상황을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보통 하진 않는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요 사이를 이렇게 끊어주시면 자, 앞, 뒤 표현상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자, 요 부분을 우리는 역설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우리 역설법 쓰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자, 구절에 드러난 의미를 강조하기 위함인데, 자, 잘 봐. 자, 위태로움을 강조할까, 아름다움을 강조할까? 라고 했을 때, 그런데 뒤가 희망으로 마무리될 거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위태로움이 아니라, 자, 이 땅끝이라고 하는 극한 상황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희망. 자, 이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역설법을 쓴 거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땅끝은 늘 젖어 있다는 것이. 자, 그걸 보려고 또 몇 번은 여기에 이르리라는 것이. 자, 그러면 여기. 자, 마지막에 나오는 여기라고 하는 장소. 자, 내가 있는 땅끝이겠죠. 그러면 이 여기는 절망적인 의미의 땅끝일까? 희망적인 의미의 땅끝일까? 계속 내가 여기를 보려고 반복적으로 가는 거니까. 절망적이기 위해서 계속 거기를 찾아가는 사람 없을 거라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여기는 자, 희망의 의미로서의 땅끝이다. 자, 요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주석으로 굳이 안 달아놓은 부분이기는 한데, 이제 지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 이상하기도 하지 아래부터는 각 부분의 마지막이 것이로 반복되는 거 보이세요? 자, 것인데, 원래 우리가 문장을 끝내거나 할 때, 것이라는 부분으로 이제 끝내진 않죠. 자, 보통 서술어로 끝내니까. 그러니까 원래 어수는 뭐야?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이 이상하기도 하지. 땅끝은 늘 젖어 있다는 것이 이상하기도 하지. 자, 또 몇 번 여기에 이르리라는 것이 이상하기도 하지.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상하기도 하지라고 하는 부분 앞, 뒤로 자, 도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의 도치는 뭐 크게 의미는 없고요. 자, 결국 우리 역설을 통해 드러나는 자, 이 땅끝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움이나 희망. 자, 요 의미를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작품의 자, 포인트를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뒤에 이제 1942 열차랑 같이 읽을 때, 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가군법, 자, 그리고 이제 땅끝이라고 하는 의미의, 자, 중의성. 자, 그리고, 자,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하는, 자, 요런 역설법. 자, 요런 것들이 중시되는 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려운 시냐라고 하면은, 난도는 조금 있는 시예요. 분위기가 여러 번 바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시를 그러나랑 그런데를 앞뒤로 해가지고 전반적인 분위기를 그냥 잡고 가는 게 좋아. 자, 다시. 자, 그러나의 앞부분은 희망. 자, 그러나의 뒷부분에 한번 절망으로 바뀌고, 그런데 뒤에서 다시 희망으로 바뀌는 겁니다. 순서상 절망, 희망, 절망. 아니지. 그러나 앞이 희망이었죠. 희망, 절망, 희망으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치? 자, 이게 이제 땅끝이라고 하는 현대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 땅 끝의 의미를 잘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자, 우리 뒤에 있는 미스터 방은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라고 하는 시야. 자, 1942 열차. 자, 시대적 배경이 나오기는 하는데, 자, 오늘 제가 이걸 프린트로 보여준 거는, 중학교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은, 고등학교 가면 이 작품과 저 작품이 어떤 방식으로 엮여 있는지 그 공통 포인트를 잘 짚으셔야 되거든. 자, 그걸 잘 알려주는 건 당연히 학습 활동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잘 보세요. 자, C1942 열차를 감상하라 라고 하는데, 자, 요 형태가 조금 시안같이 생겼죠. 자, 한 문단짜리 산문처럼 보이는데, 요런 형태를 가지는 시를 우리는, 자, 적어줘보자. 자, 산문시라고 해요. 자, 미리 말합니다. 자, 산문은 운문이랑 반대되는 개념으로 쓰이긴 하는데, 줄글 자체를 산문이라고 하고, 자, 산문시는 줄글의 형식을 가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입니다. 자, 그래서 너네들이 여기서 많이 간과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자, 산문시는, 자, 운율이 있을까 없을까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기도 하거든. 자, 딱 보면, 왠지 운율이 느껴지는 것 같은 느낌 안 들기도 하잖아, 그치? 근데 아닙니다. 모든 시는 운율을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산문시도 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인지는 읽어보면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 자, 보자. 자, 광양에서 하동지나 삼랑진지나 물금지나 부전간에, 자, 장소의 이동이 있습니다. 자, 제목이 뭐야? 1942 열차니까 지금 현재, 자, 기차 안이라고 하는, 자, 공간적인 배경 아래서 여러 지역들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공간의 이동이 있을 거고. 자, 공간의 이동을 가지면서, 자, 어떤 표현들이 나와요? 자, 어딘가를 지나, 어딘가를 지나, 어딘가를 지나, 어디로 가네. 자, 뭐뭐 지나라고 하는, 자, 요것도 일종의 어미 표현이죠. 자, 이 어미 표현을 반복한다 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했던 가군법이랑 유사해요. 이거 문장의 끝에 없잖아요. 연결 어미도, 자, 연결 어미도 어미의 반복으로 가군법 안에 다 넣습니다. 자, 그럼 더 읽어볼까? 자, 세량의 객차를 달고 가네. 자, 북천 사람은 함한 사람을 부르네. 함한 사람은 마산 사람을 부르네. 자, 그러면 이런 것도 있다. 자, 우리가 뭐 가네를 통칭해서 가네 부르네. 자, 여기서는 네라고 하는 동일한 어미도 반복이 되지. 자, 그래서 이런, 자, 비슷한 어미의 반복을 가군법으로, 자, 쓰이고 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아까 봤던 땅끝과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겠지. 자, 이게 어디로 형상화되어 있을까? 자, 여기 밑에 보면은 소가로 1번 있죠. 자, 소가로 1번의 활동을 봐봐. 자, 이 시에서 운율을 형성한 요소는 무엇인지 찾아보자. 자, 진화와 간해를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자, 이런 걸 체크해 두는 게 좋다고요. 자, 그리고 표현이 안 된 부분도 볼 겁니다. 자, 여기 두 번째 행에 아까 읽은 부분인데, 자, 북천 사람은 함한 사람을 부르네. 함한 사람은 마산 사람을 부르네. 자, 잘 봐. 자, 북천 사람을 A. 자, 그 다음 뒤에 함한 사람을 B라고 해보면, 자, 북천 사람이 함한 사람을 부르네. 함한 사람은, 그 뒤에 마산 사람을 부르네. 자, 이렇게 보자. 자, 요런 방식의 표현법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자, 앞, 뒤. 자, 뒤가 꼬리 물듯 다시 앞에서 반복. 자, 2번 이상 반복이 있으면 무조건 반복이긴 합니다. 이렇게 꼬리 물기식 반복. 자, 꼬리 물기식 반복을 우리는 연쇄법이라고 해요. 자,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고전에서도 뭐 나도 고인 못 빼, 뭐 고인도 나도 못 빼라고 하면서 고인이 날 못 빼도 나 가던 길이 앞에 있네. 가던 길이 앞에 있거늘 뭐 아니 가고 어떨까. 이런 식으로 꼬리 물기식 반복은 고전이랑 현대를 막론하고 다 등장을 하기 때문에 자, 연쇄법의 존재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자, 나발과 꽹과리를 불고 치듯 시끌시끌하게 덜커덩거리며 가네. 자, 젖먹이 아이와 젊은 여인과 축하객이 함께 가네. 자, 침침하고 눈매가 가르스름한 김천 출신의 나도 끼어가네. 자, 여기 시니까, 자, 화자인 나도, 자, 발견이 되네요. 자, 그럼 화자는, 자, 열차 안에서, 여러 가지 장소로 가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는 중으로 보입니다. 자, 시냇물에 고무신 미끄러지며 떠내려가듯 가네. 자, 소나기 구름 실어 나르는 바람에 널빤지 가듯 가네. 자, 연한 버들과 높은 미루나무와 먼 무지개를 싣고 가네. 자, 들판수로의 깨끗한 물과 문온에 비추어 가네.
자, 문혼에 비친 푸른 봄사는 일하는 소가 등에 태우고 가네. 자, 실록이 가네 보자기를 풀어놓은 시간만큼 조금씩 역마다 연착하면서. 자, 연착이라고 하는 게 그 기차가 늦게 이제 출발하거나 도착해서 이제 시간이 지연되는 걸 말하잖아. 그치? 자, 그래서 실록이 가네라고 하는데 이 실록이라고 하는 게 여름쯤에 이제 풀이 푸르게 이제 피어나는 그 모습과 색깔을 실록이라고 부르거든.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장면들을 보면은 뭐 연안 버들부터 문혼 뭐 이제 소가 등에 태우고 가네. 굉장히 내가 기차를 바깥에서 이제 기차 이렇게 있겠죠. 자, 어딘가에 내가 타고 있을 건데, 자, 기차의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들을 묘사를 한 거지. 자, 근데 그 풍경들의 모습이 묘사된 걸 보면, 자, 더할 나위 없이 굉장히, 자, 평화로운 농촌, 자, 평화로움이죠. 자, 평화로운 농촌의 모습이 묘사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그냥 이 시의 분위기예요. 뭐 거창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화자가 열차 밖에서 바라보고 있는 평화로운 풍경을 묘사한 시다. 자, 요게 주제일 거라고. 자, 그래서 여기 왼쪽에 제재기간에도 나와 있긴 한데, 자, 그대로죠. 열차에서 바라본 열차 안팎의 평화로운 풍경. 자, 요거 말고는 크게 어려운 내용들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땅끝이랑 요 작품이 어디서 또 연결이 되느냐? 자, 여러 가지 표현 방식 때문이에요. 우리 미리 하나 찾았습니다. 자, 여러 가지 어미들의 반복인 가구는 자, 요 1942 열차에도 있었고, 자, 또 뭐도 있냐면, 자, 맨 마지막 이제 행쯤 가시면, 자, 실록이 가네 보자기를 풀어놓을 시간만큼 조금씩 역마다 연착하면서, 여기 밑줄 쳐봐. 자, 원래 이 어순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보자기를 풀어놓을 시간만큼 조금씩 역마다 연착하면서 실록이 가네 또는 태우고 가네. 자, 가네가 맨 마지막에 와야 되잖아. 그치? 자, 근데 연착하면서라고 하는 자, 연결의 표지가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자, 동일하게 아까 우리 본 것처럼 자, 도치법이라고 하는 표현 방식도 자, 땅 끝에 마지막 구절에서 본 것처럼 공통적으로 드러나 있다고. 자, 그럼 이런 문제들은 이제 학습활동 자체에서도 운율 형성 요소나 표현상의 특징을 묻고 있기 때문에 표현상의 특징을 요 두 개를 묶어서 내는 문제로 자, 단골 출제가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소가로 1번에 첫 번째 부분만 봤으니까 자, 두 번째 부분도 한번 보자. 자, 뭐는 뭐를 부르네, 뭐뭐듯 가네. 계속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되지. 자, 요 뒤에 밑줄 유사한 통사구조. 자, 이걸 다른 말로 대꾸법이라고 합니다. 유사한 통사구조, 유사한 문장구조, 대꾸법 다 똑같은 말이야. 자, 그다음 시끌시끌 덜컹 조금씩과 같이 음성상징어와 부사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한대. 자, 하나 더 공통점이 있네요. 자, 시끌시끌 덜컹 조금씩 자, 요런 것들이 음성상징어로 분류가 되는데, 자, 아까 우리 이제 여기 자, 음성상징어인데 아까 우리 땅끝에서 봤었던 음성상징어도 있었죠. 그네줄이 삐걱삐걱 떨고 있었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상의 특징의 공통점이 한 서너 가지쯤 된단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학습활동으로서 같이 엮여있는 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뭐 딱 하나 차이가 있다면 이제 운문시냐 산문시냐라고 하는 건데, 자, 그거 말고는 자, 공통점이 많은 시이기도 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1942 열차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자, 우리 오늘 시는 요렇게 두 개를 할 거예요. 자, 두 개를 할 거고,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뭘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할 거냐면, 자, 뒤쪽으로 좀 많이 갑니다. 단원을 다룰 텐데, 자, 우리가 운 자체를 다루는 거는 중학교 2학년 때 해요. 중학교 2학년 때. 자, 근데 그때는 너네 뭐까지만 하냐면, 음운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랑 자음과 모음 체계표를 외우는 것까지만 합니다. 자, 근데 음운을 더해서 자, 음운 개념에 더해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범위에는 음운의 변동이라고 하는 단원을 해요. 자, 음운의 자, 변동. 자, 그래서 실제로 메인 단원은 여기에요. 자, 메인 단원은 여기인데, 자, 이 음운의 변동을 이해를 하려면 자, 음운과 음운의 체계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이 반드시 돼야 돼. 자,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걸 많이 까먹기도 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요때 자, 제대로 잡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교재를 좀 참고할게요. 자, 78쪽에 음운이란이라고 하는 부분 아래를 보세요. 자, 음운이란. 자, 여기 밑에 밑줄. 자,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다. 자, 언제 물어봐도 튀어나올 수 있게 돼야 됩니다. 자, 음운이라고 하는 친구는 자,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중에 하나래. 자, 여기서 핵심어는 말의 뜻을 구별한다에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랑 똑같은 거냐면, 자, 음운 자체로는, 자, 적어주세요. 자, 음운 자체로는, 자, 뜻을 가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잘 봐. 자, 우리가 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자, 나연아, 살이란 단어에 의미가 있어? 있죠. 이 단어에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근데 이걸 자음과 모음으로 다 뗄 겁니다. 시옷이랑 아랑 리을. 자, 유준아, 리을의 뜻이 있어? 없죠. 자, 근데 의미를 만드는데 기여는 하지.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각각의 음운으로 나눈 시옷, 아, 리을은 음운 자체로는 뜻을 가지지 않는다는 건 이런 말입니다. 자, 쉽게 말해 자체로는 뜻을 가지지 않지만 얘네들이 묶여서 하나의 단위로 쓰이면 그때부터는 말의 뜻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 자, 이런 말이에요. 자, 요게 음운인데 중학교 때는 딱 여기까지만 배워요. 자, 근데 우리 고등 버전의 음운은 조금 더 깊게 딥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먼저 이 음운이라고 하는 자, 어원을 봅시다. 자, 이 음운은요. 자, 적어주세요. 자, 음소라고 하는 개념과 자, 운소라고 하는 개념의 합성어예요. 자, 이 음소와 운소의 앞 글자인 음과 운을 따와서 음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음운에 해당되는 음소와 운소는 둘 다 자,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기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대표적으로 자, 이 음소에 해당되는 친구가 자, 우리가 흔히 쓰이고 있는 자, 자음과 자, 모음. 자, 이따 하겠지만은 이중 모음의 재료 중에 하나인 자, 반모음까지 자, 요 음소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아까 살이라고 하는 단어를 했는데 자, 살과 비교를 해서 발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보자. 자, 살과 발은 당연히 의미가 다릅니다. 그죠? 근데 이 둘이 어떻게 의미가 달라요? 라고 하면은 차이점인 시옷과 자, 비읍을 보겠죠. 자, 이 시옷과 비읍 하나씩 때문에 우리는 뜻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자, 그 요소 중에 하나를 음소라고 부르고요. 자, 음소를 다른 말로 딱 잘라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해서 뭐라고 하냐면 자, 분절 음운이라 그래. 잘 나눌 수 있는 음운이란 뜻이야. 자, 그다음 운소라고 하는 개념은 현대고에서는 조금 의미가 퇴색이 되는데 자, 운소는 소리의 길이나 아니면 이제 높낮이, 자, 억양, 강세, 자, 등등. 자, 요렇게 쉽게 나눌 수 없는 자, 우리가 길게 눈을 길게 발음하면은 사람의 눈이고 짧게 발음하면 하늘의 눈일 텐데 자, 길게 발음하고 이제 짧게 발음하는 것은 기준점이 뭐예요? 자, 자모음, 반모음은 그냥 자르면 끝이거든? 근데 얘네들은 언제까지 길게, 언제까지 짧게란 기준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친구는 쉽사리 나눌 수가 없다라고 해서 앞에 비자를 붙여요. 비, 분절, 음운이라고 불러. 자, 요게 음소와 운소의 자, 기본적인 자, 세부 개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우리 고등 버전의 새로운 개념 하나가 나옵니다. 자, 별표. 자, 요거는 학교에서 다루는 학교도 있고 다루지 않는 학교도 있지만 자, 최소 대립상. 어렵지 않습니다. 자, 최소 대립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봐야 돼. 자, 아까 살과 발을 했죠. 자, 살과 발. 자, 요 친구는 기본적으로 최소 대립상을 지키는 친구라 그래요. 자, 근데 자, 자, 이번엔 발이랑 자, 술을 보자. 자, 발과 술. 자, 요 두 가지는 의미는 다르지만 최소 대립상이라고는 못 보거든. 자, 그럼 우리 최소 대립상의 의미를 한번 보면 자, 대립이라고 하는 말은 자, A와 B가 대립을 한다, 대조된다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자, 최소라고 하는 말은 가장 작은 이죠. 자, 그래서 이 최소 대립상의 의미는 뭐냐면 의미가 다른 두 단어가 하나의 음운으로 차이가 날 때. 자, 다시. 자, 하나의 음운만 차이가 나서 의미가 변별이 될 때 최소 대립상을 이룬다 하거든. 자, 잘 보세요. 자, 살과 발은 시옷과 비읍이라고 하는 한 개에서만 차이가 나지. 자, 그래서 이걸 최소 대립상이라고 하고 자, 발과 술은 의미는 다르지만 이 친구는 자, 비읍과 시옷이란 초성 자리도 다를 뿐더러 자, 중성에 나오는 아와 우도 차이가 나죠.
자, 요런 것처럼 두 개 이상의 쌍이 대립을 하면 이건 최소 대립쌍이라고 하지 않아. 자, 그래서 한 개만 차이 나는 대상을 최소 대립쌍이라고 불러주신다. 자, 요게 이제 의문에서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제 개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이제 제가 설명을 한 거냐면, 자, 78쪽 전체를 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근데 78쪽에 요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자. 자, 의문의 특성 보세요. 자, 의문의 특성 중간에 있는 부분을 보면은 말의 뜻을 구별해줌. 요건 아까 했죠. 자, 그 다음 밑에 하나의 의문은 서로 다른 사람이 조금씩 다르게 발음해도 같은 소리로 알아들음. 여기 밑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내가 최소라고 하는 발음을 해요. 자, 최소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제 채빈이가 혀가 좀 짧아가지고 최소 이래. 최소 대립상이에요. 이래. 자, 근데 그렇게 발음을 하더라도 자,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게 최소 대립상인 걸로 알아들어. 내 최소랑 채빈이의 최소는 발음이 조금 달라. 진짜 미묘하게 달라. 근데 우리는 그걸 같은 소리로 받아들여. 왜 그러냐면, 자, 우리 국어의 의문 개념은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인 소리라고 하거든. 그래서 완전히 동일하거나 같지 않아도 비슷한 소리를 같은 소리로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방금 우리가 밑줄 치자라고 했던 부분이 자, 추상성이라고 하는 특성을 자, 줄글로 해석을 한 거예요. 자, 요게 우리가 의문이라고 하는 친구의 자,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되게 기초적인 거긴 한데 79쪽에 자, 한마디 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자, 여기 보면 음소, 음운, 음절, 어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요 중에 의문 개념에서 이제 단골로 나오는 기초 개념 중에 하나가 음절이에요. 자, 음절, 그리고 음절의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 자, 요거 잘 이제 모르고 이게 되게 간단하다 해서 간과하는 친구들이 나중에 의문에 변동하면은 요 애들 때문에 다 죽순단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 음절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자, 쉽게 말해 한 글자야, 한 글자. 자, 그래서 우리 단답형 문제 같은 거 쓸 때 해당되는 부분을 3음절로 쓰시오. 그럼 3글자로 쓰는 거잖아. 그치? 자, 이런 것처럼 한 글자인데 그러면 우리 국어의 한 글자는 어떤 유형으로 자, 만들어지죠? 라는 거예요. 자, 거기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자, 총 4가지 유형이 있다고. 자, 그제 볼까요? 자, 첫 번째는 모음 하나만으로. 자, 모음 하나만으로 글자를 이루는 경우로 자, 우리가 아라고 하는 예시를 들 수 있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자음에 자, 모음을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뭐 예시로는 가 같은 친구 있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자, 모음에 자, 자음을 결합시키는 방법으로 자, 악 요런 글자가 있고. 자, 마지막 자음에 모음에 자, 자음을 결합시켜서 자, 각이라고 하는 친구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글자를 이룰 때 반드시 필요한 친구가 뭐냐면 모음 있죠. 자, 그 어떤 경우에도 모음이 빠지는 음절은 하나도 없지. 그래서 하나의 글자를 이루려면 최소 모음 하나는 있어야 돼. 자, 여기 첫 번째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자, 아라는 글자랑 악이라는 글자야. 자, 요 친구를 자음과 모음으로 떼주세요라고 하면 자, 대부분의 이제 음절 개념을 아직 잘 안 배운 친구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대답합니다. 자, 아를 나눠보세요라고 하면은 자, 이응의 아요. 자, 악을 나눠보세요라고 하면은 이응의 아의 기억이요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만약에 이렇게 나눠버리면 너네는 초성 자리에 자음을 써버린 거라고. 자, 근데 요거 자, 별표 2개, 3개. 자, 우리 국어에서 자, 초성 자리에 이응을 쓰게 되면요. 자, 그 친구는 그냥 없는 셈치입니다. 자, 그래서 초성의 이응은 이걸 음가가 없다. 자, 또는 소리값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 이 운에서는 초성의 이응을 안 세는 게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에 따라서 음운의 개수도 달라지고 자, 음운의 유형도 달라진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모음 아는 자, 이 아라고 하는 친구를 자음이랑 모음으로 나눠보세요라고 하면은 요렇게 쓰면 안 되고 뭐 아 모음 하나만 써야 돼. 그리고 악이라고 하는 친구는 초성의 이응을 빼고 아랑 기억으로 써야 된다고. 자, 그래서 개수를 따져도 자, 이 친구는 1개. 자, 요 친구는 2개. 요 친구는 3개가 아니라 2개. 자, 요 친구가 하나, 둘, 3개가 된다고.
자, 초성의 이응만 잘, 자, 좀 유념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음절의 유형인데, 자, 제가 요 교재 만들 때 요런 것도 해놨습니다. 자, 이거 연습해야 돼. 자, 보세요, 밑에. 자, 분석은 이렇게 칸이 있는데 예시가 있습니다. 자, 사과를 한번 나눠보세요 라고 했을 때, 자, 사과는, 자, 시옷의 아, 기억의 와, 요렇게 나누자. 자, 다음 아, 이는 아까 우리 초성의 이응은 없는 거라 했으니까 아랑 이라는 모음만 적어주면 되는 거지. 자, 요렇게 똑같이. 자, 뭐 몇 초 안 걸립니다. 자, 밑에 어머니랑 어수모를 한번 나눠봐. 예. 맞아. 그거는 내가 설명 따로 해줄 거야. 일단 그렇게 나누고 아직 여기 페이지에서는 이중모음 개념을 안 배웠잖아. 잘 기억하시네요. 나는 의문은 아주 지겹겠다, 그치? 완벽해야 되는데. 근데 잘 알고 있어. 내가 알기로 너는 의문 개념은 잘 숙지하고 있어. 딴 것도 그래요. 한번 돌아본다 생각하세요. 자, 잘 써주셨나요? 자, 미묘하게 이제 밑에 답이 흰색 글씨로 보이는데 거기에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어머니 우리 한 명씩 한번 해볼까? 자, 이윤아. 자, 윤아, 어머니 어떻게 나눠야 돼요? 어랑 미음이랑 어랑 미음이랑 이랑 오케이. 그러면은 총 5개의 의문으로 이루어진 글자지. 맞아? 자, 그 다음 세은. 자, 어수모 어떻게 나눠야 돼요? 어랑 잘 나눴는데? 자, 근데 거기 어라고 했으면 그 앞에 이응 빼야지. 아, 이응만 빼면 되죠? 이응만 빼고 오만 쓰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어에 시옷 우, 미음 오. 잘 적었습니다. 틀려도 돼요. 이 시간은 틀리라고 만든 시간이야. 이때 많이 틀려봐야 돼, 이때 많이. 자, 그래서 자신 없다는 건 내 시간에 없어. 그냥 말해. 알겠지? 자, 어쨌든, 자, 요렇게 쓰시면 되는데, 자, 아까 짧게, 이제 한 친구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시 봐봐. 예시에, 자, 사과를 보면, 자, 이 과자를 기억이랑 와로 나눈 거 보이지? 자, 근데 엄밀히 말하면, 자, 요 친구는 한 번 더 나눠야 됩니다. 자, 요 개념이 우리가 이따 하게 될 이중모음 개념 때문인데, 자, 요걸 나누면 한번 적어만 두세요. 자, 와를 나눌 때는 자, 오라는 반모음. 자, 여기 반모음은 위에 반달 표시처럼 작은 기호를 하나 붙여줍니다. 자, 요 뒤에 아라고 한 번 더 나눠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과할 때 과는 하나에 하나 이렇게 2개의 의문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에 2개. 그러니까 총 3개의 의문으로 이루어졌다. 이거는 이중모음 개념을 배워야 이렇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자, 우선 이렇게 적어두시고 자, 이중모음 체계할 때 자, 다시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뒤에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오늘의 메인이죠. 자,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지만 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때랑 개념이 아예 다르지 않아요. 자, 자음 체계표나 모음 체계표는 진짜 딱 요거 하나만. 자, 여기 나오는 조음 위치, 조음의 방법, 원리를 이해하는 게 먼저. 자,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은 자, 81쪽 있죠. 81쪽에 자음 체계표. 자, 그 다음 83쪽에 보이지? 단모음 체계표. 자, 이걸 보지 않고 그릴 수 있는 수준까지 숙지하고 외우는 거. 자, 요게 의문의 변동의 가장 큰 첫걸음이야. 이거 못하면 의문의 변동 아예 못합니다. 자, 이 의문의 체계를 잘 이해하는 게 오늘의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앞에 시했고 의문의 원리까지 했으니까 여기서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표를 먼저 보기 전에 자, 자음이란 소리는 뭐냐면 자, 쉽게 요약하자면 장애가 있는 소리야. 자, 어떤 장애냐면 우리가 공기는 이제 소리를 내기 위한 공기는 폐에서부터 만들어지거든. 자, 폐에서부터 공기가 만들어지고, 자, 우리가 소리를 낼 때, 자, 아, 가, 이런 소리를 낼 때, 너네 소리를 숨을 들이마시면서 낼 수 있는 소리 있을 것 같아요? 딱히 없을 거야. 근데, 간혹가다 이제 이걸 의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런 건 있을 수 있지. 그지? 근데 이걸 온전한 의문으로 표현하기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자, 대부분의 소리는 폐에서부터 만들어진 공기를 밖으로 내뱉습니다. 내뱉는데 자, 그 과정에 어딘가에 장애물에 걸려서 탁탁 걸리는 소리들을 우리는 자음이라고 부르는 거지. 자, 예를 들어 우리 바이라고 밥이라고 발음을 해보자. 자, 밥이라고 발음할 때 비읍, 비읍을 우리는 한 번에 발음을 한 거지. 자, 이때 비읍이라는 발음할 때 찰나의 순간에
비읍을 발음할 때는 두 입술이 잠깐 붙었다가 떨어지죠. 맞아? 브. 자, 이때 이 장애물이 되는 위치가 바로 입술이 되는 거야. 그래서 비읍을 입술을 장애를 받는 소리라고 해서 입술 소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어떤 구절에 장애를 받아서 나는 소리를 자, 모두 자음이라고 하는데 자, 자음에서 우리가 숙지를 해야 될 거는 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조음의 위치라고 하는 친구랑 자, 그다음 조음의 방법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자, 여기서 조음이라고 하는 말은 자, 소리를 만든다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 자, 조음 위치는 소리가 만들어지는 위치. 자, 다른 말로 장애를 받는 위치. 자, 그다음 조음의 방법은 자, 소리를 내는 방법과 관련된 친구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조음 위치는 자, 우리가 나를 보는 게 편해요. 자, 너네들이 실제로 혀를 가지고 넘겨보는 게 유리해. 자, 우리가 조음 위치를 보면 입술, 잇몸, 센입천장, 연입천장, 목청이라고 하지. 자, 이걸 혀를 가지고 자, 천천히 훑어 내려간다라고 보면 돼. 자, 우리가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있어요. 자,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이제 단면도가 있는데, 자, 여기서, 자, 이게 구강 안입니다. 되게 외계인 같이 생겼지. 나 이 그릴 때마다 달라. 자, 여기가 입술이야. 자, 여기가 입술이고, 자, 여기가 잇몸, 자, 여기가 센입천장, 열입천장, 목청입니다. 자, 물론, 혀를 목청까지 낼 수는 없겠지만은, 자, 우리, 자, 부끄러우면 이러고 하면 돼. 자,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가리고, 자, 입술에 혀를 갖다 대면은,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 자, 요 위치가 어디냐면, 이제 우리 윗니가 있고 아랫니가 있죠. 자, 윗니가 있고 아랫니가 있는데, 윗니에서 잇몸이 시작되는 구절 있지. 거기가, 자, 윗잇몸이라고 하는 곳이야. 자, 그리고 센 입천장은 딱딱한 입천장을 말해요. 자, 혀로 훑어봐. 훑고 있어? 나 그거 알 수 있다. 자, 이거 가만히 있으면은, 여기가 가만히 있거든. 혀를 위로 훑으면, 여기가 부풀어 오르잖아, 그치? 나 그걸로 볼 거야. 아까 유나 가만히 있던데. 자, 어쨌든. 자, 여기가 센입천장. 자, 그 다음 좀 더 넘겨봐. 좀 더 뒤로 넘겨봐. 봐봐. 여기가 불룩해진다니까. 한데, 그 입천장이 딱딱하다가 말랑말랑해진 구간이 있죠. 거기가 여린 입천장이야. 자, 그 다음 더 넘겨봐. 혀로 목구멍 막아봐.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목은 대략 여기쯤이다. 목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니까.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위치가 순서대로입니다. 자, 입술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자, 조음의 위치가 따져지는 거지. 자, 실제로 발음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조음의 방법. 자, 요게 이제 더 중요해. 자, 조음의 방법은요. 자, 밑에 보세요. 자, 대분류로는 자, 안 울림 소리와 자, 울림 소리라고 하는 자, 요 방법이 있고요. 자, 안 울림 소리라고 하는 친구랑 울림 소리는 뭐냐면 자, 공기가 어떤 특정 기관을 울리거나 흐르는 소리를 말하거든. 자, 그걸 울림 소리라 그래요. 자, 울림 소리에 보면 울림 소리를 먼저 볼까요? 자, 울림 소리에는 자, 비음이라고 하는 친구와 자, 유음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자, 이 비가 코라는 뜻이고요. 자, 유는 흐르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비음은 공기가 코를 울려서 내는 소리. 내가 지금 좀 감기거든. 내가 좀 감기라서 목소리가 이제 앵앵하는데 앵앵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내가 지금 비음 계열이 자, 실제로 미음과 니은과 이응이지. 자, 이 친구가 감기가 났을 때, 감기가 걸렸을 때 받침으로 발음하기 굉장히 어려운 친구 중에 하나거든. 자, 일단 이론적인 이유가 이 3가지는 코 쪽으로 공기를 올려 보내서 여기를 울려야 돼요. 근데 감기 걸리면 우리 보통 어디가 막혀? 코가 막히겠지. 자, 너네 실제로 코를 막아봐. 자, 코를 막고 발음해봐. 안 되지. 당연히 뜻이 없지. 무슨 뜻이 있겠어? 자, 감난잉 이런 단어를 발음할 때, 자, 코를 막으면 발음 제대로 안 되죠. 왜? 코로 공기가 흘러가야 되는데 거기가 막혀 있어서 그래. 자, 이렇게 코로 공기가 흘러가야 되는 음을 우리는 뭐라 한다? 비음이라고 불러요. 자, 그다음 유음이라고 하는 친구는 자, 리얼이야. 딱 봐도 흘러간다는 느낌이 들지. 혀 양옆으로 이제 공기가 흘러가는 느낌을 준다. 자, 요거까지를 울림 소리라 그래. 나머지를 안 울림 소리라고 하는데 자, 안 울림 소리에는 3가지 자, 소리를 내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자, 파열. 자, 그다음 마찰. 자, 파찰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파열과 마찰과 파찰. 자, 파열이라고 하는 단어부터 자, 너네들이 알고 있는 뜻으로 한번 유출해 볼까요? 우리 파열이라는 뜻이 뭐지?
너네 인대 파열 이런 거 들어봤지? 인대가 어떻게 되면 파열된 거야? 끊어지고 터진다. 그거를 파열됐다 그래요. 자, 그래서 소리를 막았다가 뻥 하고 터뜨리는 소리를 전부 다 파열음이라 그래. 자, 대표적인 애들이 자, 기역, 디귿, 비읍 계열들입니다. 자, 우리 비읍으로 해보자. 비읍 할 때. 자, 브, 뿌, 프 계열이거든. 자, 브 할 때 막았다가 프 터뜨리고. 그치? 자, 그리고 이제 디귿도 드, 뜨, 트 할 때, 자, 입 전체를 막진 않지만은, 자, 윗잇몸 부분을 혀를 살짝 댔다가 터뜨리면서 낸단 말이에요. 자, 기억도 마찬가지고요. 자, 다음 마찰이라고 하는 친구는 공기가 이렇게 지나갈 건데, 자, 조음의 기관 사이를 이렇게 긁듯이 지나가요. 자, 그래서 파열이랑은 다르게 이 조음의 기관들이 서로 맞닿는 일은 없습니다. 자, 대표적인 애들이, 자, 뭐, 시옷과 쌍시옷이나 히읗 친구들이 있는데, 자, 스 발음할 때 봐봐. 자, 우리 디귿이랑 차이 보자. 자, 디귿 발음할 때, 드드드드드드 발음할 때, 자, 혀가 윗잇몸에 실제로 다 안다. 해봐야 돼. 드드드드 해봐야 돼. 다 안다. 닿죠? 자, 근데 스 발음할 때는 닿니? 정말 미묘하지만 안다예요. 요런 걸 마찰음이라 그래. 흐도 마찬가지야. 흐 해봐, 흐. 너네 목구멍 붙여봐. 되겠냐? 잘 안 되죠?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이제 조음기관 사이를 공기가 긁고만 지나가면 그걸 마찰음이라 그래. 자, 파찰음. 자, 우리 눈치. 나연이 알 것 같아가지고. 나연이 제외하고. 자, 우리 파찰음은, 자, 어떤 느낌의 소리를 말할 것 같아? 자, 우리 눈치라고 했으니까 이 앞에서 답이 있겠죠. 합한 거. 자, 우리 오늘 음소와 운소를 합한 개념이라고 했던 것처럼, 자, 파열의 성질과 마찰의 성질을 합한 걸 파찰음이라 그래요. 자, 대표적인 계열이 이제 지읒, 치읒, 쌍지읒 계열이 있는데, 자, 즈츠를 발음할 때 봐봐. 자, 이게 미묘해요. 자, 파열의 기능처럼 즈츠, 뭔가 터뜨리는 느낌도 들고, 근데 즈츠 발음할 때 공기가 사이로 흘러간 느낌도 드는데, 자, 이 기관이 닿는 것 같기도 하면서 좀 안 닿는 것 같기도 한 그 미묘한 느낌이 들어. 딱, 자, 디귿과 시옷의 딱 중간 느낌이 듭니다. 이래서 파찰음이라 그래. 자, 요 세 가지 계열을 우리는 안울림 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음의 위치랑 조음의 방법.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자, 뭐도 있어요? 소리의 세기라고 하는 것도 있어. 자, 이 소리의 세기는 어디에만 통용되냐면, 자, 아까, 자, 조음의 방법에서 있었던 안울림 소리에만 통용이 됩니다. 자, 우리가 요거는 중세 국어 때는 이제 이중 체계밖에 없었다라고 하는데, 현대 국어로 오면은, 자, 소리의 세기는, 자, 예사 소리. 자, 그 다음, 거센 소리. 자, 그 다음, 된 소리. 자, 요 순서대로 소리의 세기가 세진다라고 보면 돼. 예사라고 하는 말이 약하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되거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역 계열로 한번 비교를 해보자. 자, 같은 소리 계열인 기역과 키읔과 쌍기역이 있어요. 자, 요 중에 발음을 실제로 해보면, 끄라고 하지. 맞아? 어디를 가장 세게 발음해? 쌍기역을 가장 세게 발음하고 그 다음 키읔, 그 다음 기역이란 말이야. 자, 요 관계를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라 그래. 자, 근데 무조건 이렇게 세 개 체계만 있는 건 아니고, 자, 우리 마찰음에 시옷이랑 쌍시옷. 자, 한번 유추해볼까? 자, 이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무슨 소리랑 무슨 소리밖에 없는 걸까? 예사소리랑 된소리밖에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된소리라고 하는 친구는 이제 쌍기역부터 쌍시옷까지 해서 총 5개의 된 그 쌍자음들을 말하는 거지. 자, 이렇게 쌍자음들이 가장 힘을 가장 많이 주는 소리다. 어쨌든 이런 소리의 세기는 안울림 소리에서만 통용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자, 자음의 체계의 개념이야. 요걸 표로 읊어놓은 게 자, 오른쪽 자음 체계표입니다. 자, 자음 체계표는 자, 완벽한 암기가 필요하다 했죠. 자, 그다음 뒤로 넘어가 보자. 자, 모음 체계 봅시다. 모음 체계. 자, 모음 체계는 자, 아까 우리 그 자음 체계는 장애를 받는 소리라고 했는데, 자, 모음은 장애를 안 받아요. 어떻게 발음할 때? 모음 단일 음절을 발음할 때 생각해 보면 돼. 자, 우리 아까 아라고 하는 친구. 자, 아라고 하는 걸 발음할 때랑 바라고 하는 걸 발음할 때. 자, 바는 잠깐 뗐다 떨어뜨려야지. 그지? 근데 아는 그냥 소리를 내기 시작할 때부터 입을 벌린 채로 계속 공기가 방해 없이 빠져나갑니다. 자, 이런 소리를 우리는 모음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근데 이 모음에서는, 자, 여기 보세요. 자, 먼저 단모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자, 단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움직임이 일정한 모음이. 자, 그래서 아처럼 발음할 때 무언가가 안 변해야 돼요. 자, 근데 단모음과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자, 단모음과 반대된 개념이 자, 이중모음이라는 친구인데 이중모음은 자, 우리 83쪽의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이중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의 움직임이 달라지는 모음이라고 하는데 자, 비교해 볼까요? 자, 아가 있고 야가 있습니다. 자, 천천히 발음할 거예요. 자, 아는 천천히 발음해도 아죠. 자, 야를 천천히 발음하면 어떻게 될까요? 야. 야, 이야, 이야를 빨리 발음하면 어떻게 돼? 야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뭐 실제로는 요 형태보다는 반모음 이제 기호를 붙여줘야 되긴 하지만 자, 중간에 입술의 위치나 이제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바뀌는 모음을 이중 모음이라 그래요. 자, 요 중에 중심점을 잘 잡아줘야 되는 건 요 단모음 체계표 10개입니다. 자, 그러면은 단모음을 이루는 것도 자, 아까 우리 자음을 이루는 것처럼 일정한 기준이 있겠죠. 자, 그게 어디냐면 자, 83쪽의 맨 위쪽으로 가면 자, 세 가지 기준점이 있어요. 자, 혀의 위치. 자, 그 다음 입술의 모양.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혀의 높이입니다. 자, 혀의 위치라고 하는 친구는 뭐냐면 자, 우리가 쌔바닥이 여기 있어. 쌔바닥이 여기 있는데 자, 혀를 자, 이렇게 반쯤으로 나눈다라고 생각했을 때 자, 무조건 여기 선 뒤로 넘어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혀 끝, 자, 맨 앞에 혀의 위치가 앞쪽에 위치하는 친구들이 있고 뒤쪽에 위치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요 차이를 우리가 인지를 하려면 자, 거기 단모음 체계표를 바로 보면서 보는 게 좋아요. 자, 봐봐. 자, 여기 보면은 전설모음, 후설모음, 평순, 원순모음,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이라고 하는 표가 있는데 자, 혀의 위치는 자,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을 말해. 자, 전설모음은 앞쪽에, 자, 후설모음은 뒤쪽인데 자, 이걸 구분하려면 어떻게 해봐야 되냐면 전설에서 후설로, 후설에서 전설모음으로 발음을 바꿔보면 좀 인지가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이를 발음하다가 자, 우리 해봐야 돼. 이 발음하다가 오 발음할 거야. 이 하다가 오 해봐. 이, 오. 자, 느껴야 돼. 자, 혀가 방금 앞에서 뒤로 이동했니? 뒤에서 앞으로 이동했니? 이, 오. 느끼지? 느껴지지? 자, 그걸 우리는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이라 그래. 다른 걸로 해볼까? 자, 우리 아를 발음하다가 에를 발음할 거야. 아, 에. 이러면 혀가 어디서 어디로 가요, 이번에? 뒤에서 앞으로 가지. 이 느낌이 전설모음이랑 후설모음인 거야. 알겠어? 자, 요게 혀의 위치라고 하는 기준점이고요. 자, 입술의 모양은 뭐냐면 입술이 둥글게 말리느냐 둥글게 말리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원순모음과 평순모음으로 나눠. 자, 우리가 오 발음할 때 오를 유지한 채로 발음하면 어떻게 돼요? 오, 우 이렇게 발음하지. 근데 이, 에처럼 자, 원순이 아닌 친구들은 둥그렇게 안 말린단 말이야. 자, 근데 여기 원순모음에 우랑 오 말고 다른 것도 있지. 뭐 있어요? 우랑 오 말고 또 뭐 있어? 위랑 외가 있지. 자, 이것도 원래 단모음 체계표를 이제 착실히 따르면 너네들이 평소에 하는 발음은 정석적인 발음이 아니에요. 자, 우리 왜 위 발음할 때 자, 왜 위 입술 둥그렇게 안 말리죠. 맞아? 원래는 둥그렇게 만 걸 유지한 채로 발음해야 돼. 해볼래? 위 발음해봐. 그러면 바뀌었잖아. 어떻게 해야 돼? 이 상태로 해야 돼. 왜는 이래야 돼. 원래는 그런데 불편하잖아. 그래서 이제 표준 발음법에서는 이걸 이중모음의 형태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을 한대요. 자, 어쨌든 단모음으로 분류는 됩니다. 자, 요게 이제 혀의 이제 입술의 모양이고요. 자, 두 번째, 혀의 높이는 고중저로 나뉘어. 자, 아까 혀의 이제 앞뒤 위치를 가지고 이제 전설과 후설로 나눴다면 이번에는 혀가 상대적으로 위에 있냐, 중간에 있냐, 아래쪽으로 내려가냐. 자, 요 혀가 3개인 사람은 없겠지만은 자,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자, 우리 구강 구조를 생각해 봐. 자, 너네 혓바닥은 입천장에 붙어 있어? 아래턱에 붙어 있어? 네? 중간. 중간에 있다고? 중간에 있으면 목구멍에서부터 튀어나오나? 혀는 아래턱에 붙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구강 구조상 위턱을 벌리지 못해요. 발음을 할 때, 입을 벌릴 때. 너네 위턱 벌려와. 안 된다니까. 사람은 입을 벌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자, 그러면은 입을 크게 벌리게 되면 크게 벌리게 될수록 혀는
위로 올라갈까요? 밑으로 내려갈까요? 내려와요.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자, 후설 모음의 평순 모음 볼래? 자, 으, 어, 아를 순서대로 발음을 해볼 거야. 자, 일반적인 그냥 발음대로 하면 으, 어, 아. 자, 으, 어, 아 발음하면 발음할수록 입을 크게 벌리죠. 그러니까 혀의 위치도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우리가 요게 현실로는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자, 우리 이거랑 뜻은 다르잖아. 근데 눈 감고 들으면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그치? 근데 정말 미묘하게는 입의 크기를 달리 해야 되는 게 맞아. 자, 뭘 더 크게 벌려야 돼? 얘도 개고 얘도 개네. 멍멍이를 더 크게 벌려야 되는 거라고. 그치? 자, 근데 이게 현실에서는 그렇게 구분하기 어렵지만, 자, 이 전설 모음 계열의 고중저 모음을 발음할 때는 이, 에 이런 식으로 입을 점점 크게 벌리는 건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요게 이제 고중 저모음이라고 하는 혀의 높이 기준점이야. 자, 요 세 가지 기준점에 따라서 자, 여기 이제 이부터 이제 아까지 10가지 단모음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요 10가지 단모음을 제외한 나머지 있죠. 그게 바로 이중모음이 된다. 자, 그러면 아까 요 기억나니? 자, 사과할 때 자, 이 과 있죠. 자, 이 과를 우리가 자, 요렇게 했는데 요 와라고 하는 친구는 이제 단모음 체계표 10개 포함이 안 돼 있는 모음이니까 이 모음을 뭐라고 해주면 돼? 이중모음이라고 해주면 돼. 자, 그러면 이중모음 설명 바로 들어갑니다. 자,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친구는 자, 혀의 위치나 입술의 모양이 바뀐다. 자, 요것도 있는데 자, 이중모음의 정의는 자, 반모음이라고 하는 친구와 자, 모음이라고 하는 친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모음이야. 자, 근데 이 순서는 자, 서로 반대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모음이 먼저 올 수도 있고 반모음이 뒤로 갈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반모음이라고 하는 친구의 개념은 뭐냐면 발음을 할 때 극단적으로 짧게 발음하는 모음이야. 자, 말 그대로 좀 반쪽짜리 모음이거든. 자, 그래서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반달 표시 기호를 이런 식으로 붙이게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 국어의 반모음의 종류는 자, 뭐가 있냐면 자, 뭐 계열로 크게 따지면 두 가지인데 자, 세부적으로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어떻게 나뉘냐면 자, 이랑 오랑 우 요렇게 세 개. 그래서 요걸 둘로 묶으면 얘네들을 같은 계열. 자, 뭐 W 계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 계열을 뭐 I 계열 또는 J 계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어쨌든 반모음 이, 오, 우로 나뉘어. 반모음은 요거 세 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어떤 식으로 반모음을 따면 되냐면 자, 와라고 하는 친구. 자, 요런 친구를 천천히 한번 발음해 본다라고 하자. 그러면 어떻게 발음해? 오와를 빨리 발음하면 와가 되죠. 자, 그러면은 오랑 아로 먼저 자, 나눠본 다음에 이 중에 반모음이 될 수 있는 친구를 반모음으로 만들면 돼. 아는 반모음이 될 수 없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오를 반모음으로 만들면 자, 요게 와를 이중모음으로 자, 다시 나눠준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요 기억하자. 초성의 이응은 아까 없는 거라 그랬죠. 근데 이중모음의 개수는 한 개 더 늘려서 2개로 세야 돼. 요런 거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우유 같은 단어 있지. 자, 요 단어는 자음이랑 모음으로 다 한번 떼보자. 자, 건아. 자, 우유 요거 다 떼볼래? 자음 모음으로? 일단 요렇게 떼고. 그치? 우유로 떼는데 자, 이렇게 떼놓고 2개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자, 이 친구는 자, 유를 천천히 발음하면 뭐가 돼? 이 우를 빠르게 발음하면 유가 되죠. 요때 반모음이 될 수 있는 게 요 친구잖아.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3개의 음운으로 이루어진 게 바로 우유야. 요렇게 나누는 겁니다, 음운은. 자, 생각보다 요 개수가 되게 디테일하게 중요하거든. 자, 요게 이중모음의 개념이기 때문에 자, 일단 너네들의 이제 1학년의 수준에서는 자, 단모음 체계표를 완벽하게 숙지를 하면 이중모음은 그냥 그대로 따라올 겁니다. 그리고 반모음의 종류가 이, 오, 우 이렇게 3가지만 있다는 걸 알면 반모음이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도 다 분석이 가능해. 자, 그럼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우리 의라고 하는 이중모음이 있습니다. 의. 자, 의라고 하는 이중모음은 자, 어떻게 나누면 될까? 일단 둘로 나눠봐. 이로 나누면 되지. 자, 그러면 이 중에 자, 누가 반모음이겠어? 이가 반모음이겠지. 그러면은 이 친구는 반모음이 뒤에 있는 이중모음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참고로 반모음이 뒤에 있는 이중모음은 요거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이중모음은 싹 다 반모음이 앞에 있어요. 자, 너네들이 많이 이제 헷갈리는 재빈아 이거 어떻게 발음해요?
틀렸어. 틀렸어. 문법적으로 틀린 거야. 이건 맛있다라고 해야 된다고. 이게 의문의 변동이에요. 이게 의문의 변동. 평소에 너네들이 알고 있었던 발음이 많이 부정될 거야. 부정. 자, 그러면은 우리 의문의 변동이라고 하는 친구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를 좀 활용해 보자. 자, 의문의 변동. 자, 변동은 바뀐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건데, 자, 이 의문의 변동은 바뀌는 유형이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보세요. 자, 순서대로 교체, 축약, 탈락, 첨가라고 하는 현상이 있지. 자, 첫 번째, 자, 교체. 자, 두 번째, 축약. 자, 세 번째, 탈락. 자, 네 번째, 첨가. 자, 이 단어 자체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 자, 교체는 바뀐다. 축약은 줄인다. 그 다음 탈락은 없앤다. 첨가는 더한다예요. 자, 그래서 의문의 변동의 결과값으로 교체 현상은 A라는 의문이 자, 다른 의문인 B로 바뀌기 때문에 자, 의문의 개수로서는 자, 무언가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요걸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예시 하나도 우리가 한번 써보면 자, 교재 있기도 합니다. 자, 우리 국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 그냥 편하게 발음을 해봐. 어떻게? 국물이라고 하겠지. 자, 결과값은 바로 써드릴 겁니다. 자, 썼을 때 이제 비교를 해. 자, 유나, 국물과 국물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어요? 어디가 달라? 받침. 받침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었죠. 자, 받침 자리 이응은 음가가 있는 거예요. 초성의 이응은 없는 거지만. 자, 그러면은 결국 자, 기억이라고 하는 의문이 이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개수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요런 유형을 우린 교체라 그래, 교체. 자, 다음 우리 두 번째. 자, 축약이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A랑 자, B라고 하는 의문이 만났을 때 자, A, B와는 서로 다른 C라고 하는 의문으로 자, 개수가 한 개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 자, 우리가 축하 같은 걸 들 수 있지. 자, 우리 축하가 있는데 자, 이걸 발음하듯 발음해 보면 어떻게 돼? 축하라고 해. 축하. 자, 축하라고 발음을 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자, 그러면은 축하랑 축하를 비교했을 때 축하에 없어진 게 있죠. 기역과 히읗이 모두 사라졌지. 근데 새로운 키읔이 생겼죠. 자, 이렇게 기역과 히읗이 만나서 서로 다른 키읔으로 줄어든다. 자, 요걸 축약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탈락 현상은요. 자, 예를 들어 이제 A 뭐 또는 자, B라고 하는 의문이 있는데 자, 요게 아예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A 플러스 B인 상황에서 자, A만 남거나 B만 남거나 자, 요렇게 원래 있던 친구가 사라지는 거야. 자, 볼래? 자, 어떤 친구가 있냐면 자, 우리 치킨. 자, 요거 발음할 때 다 살려서 나랑 닭 먹을래? 한 사람 없잖아, 그치? 자, 이거 어떻게 발음해요? 닭이라고 발음하지. 자, 참고로 자, 이렇게 겹받침인 친구는 하나하나 별개의 의문으로 세는 게 맞아.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별개 의문으로 셌을 때 자, 요걸 A 플러스 B라고 해보자. 자, 여기에 A만 남았잖아, 그치? 원래 있던 거 하나가 사라진 거지. 축약이랑 차이예요. 축약은 서로 다른 무언가로 바뀌는 거. 자, 탈락은 원래 있던 무언가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의문의 개수의 변화로서는 자, 둘 다 동일하게 마이너스 1개, 마이너스 1개가 돼요. 자, 그러면은 첨가라고 하는 친구는 자, 어떤 의문이 더해지는 현상이 되겠지. 그래서 이제 결과값으로 1개가 더해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자, 뭐 대표적인 예시로 뭐가 있냐면 자, 한여름이 있습니다. 한여름. 자, 이걸 딱 잘라서 한여름으로 발음 못해요. 자, 어떻게 발음할까, 우리는? 한여름이라고 발음하는 게 편하죠. 자, 한여름이라고 발음하는 게 편한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걸 써먹어야 돼. 자, 아까 우리 초성의 이응은 있는 거랬어, 없는 거랬어? 없는 거랬죠. 그러면 없는 자리에 니은이 새로 생긴 거잖아,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우리는 첨가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러면은 자, 요게 이제 교체, 축약, 탈락, 첨가인데 자, 요 안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의문의 변동 현상과 그 조건을 다음 시간부터 배우게 될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요런 의문, 그러니까 표기랑 발음의 비교를 할 수 있어야 이해가 더 빠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문의 변동 왜 일어날까? 왜 일어날까요? 왜 일어날까? 이게 맞아요. 의문의 변동을 일으켜줘야 쉽고 편하게 발음할 수 있어서 그래. 자, 아까 그랬지. 국, 물 발음하기 어려워.
너네 국수도 국수라고 발음하는 게 편하지. 국수 이상하잖아, 그치? 그리고 그런 것도 있다. 그 너네 요건 어떻게 발음하는 줄 알아? 오, 진짜 김밥이라 그래. 대부분 김밥이라 그래. 자, 김밥이라 그런데, 자, 표준 발음상 김밥이 맞아요. 김밥이 맞고. 자, 어쨌든, 뭐, 불법 같은 것도, 자, 우리 이제 다운로드를 불법으로 한다도 불법 다운로드거든. 자, 그런 식으로 의문의 변동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로 의미 변별도 하지만, 자, 기본적으로는 발음이 쉽고 편하니까 하는 거야. 자, 발음의 경제성이랑 편리성 때문에 하는 현상이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교체부터 첨가까지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총 한 11개 내지 12개 정도의 현상을 배울 건데, 품이 되게 커 보이죠? 품이 되게 커 보이는데, 고등국어에서 의문의 변동이 가장 쉽습니다. 가장 쉽고, 이제 가장 빠지지 않아. 수능에서 의문 파트가 빠지는 경우는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단추를 좀 잘 깨면 좋고요. 배울 때 제대로 배워야 돼.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공부를 어설프게 하는 친구랑 이제 잘 하고 있는 친구랑 초반에 티가 잘 안 나거든요. 근데 결과값으로 티가 가장 많이 나는 영역이기도 해. 자, 말했던 것처럼 요거를 어떤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현상들을 우리가 분석하지 않고 그냥 발음에만 의존을 하면 몇몇 문제는 잘 맞춰. 근데 전부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 자, 우리 의문의 변동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